네, 감사합니다. 독거츠였습니다. 간밤에 시장이 살짝 내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금 전고점, 한 2주 전이었나요? 전고점에 비해서는 거의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볼 때는 2.4%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8월 달에 4% 정도의 조정이 있었고 9월 달에 조정이 4% 정도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그 작은 조정, 잔물결인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달달한 그런 상승을 사람들이 이제 향유를 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오랜만에 이제 겪다 보니까 뭐 오랜만도 아니죠, 한 달 만이죠.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약간 뭔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이 되게 신났어요. 언론들이 또 제이미 다이먼 이야기, 사실 제이미 다이먼은 계속해서 늘 월가에서는 쓴소리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측이란 것들도 잘 안 맞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그 금융기업의 CEO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되게 안 맞는데, 사실 저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그 뭐랄까 이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리는 게 상당히 유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작년부터 금리를 이제 파월이 잘 안 내렸잖아요. 내리는 폭도 월가에서 원하는 그 정도의 그 기대치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다이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했던 얘기들 쭉 보게 되면은 좀 금리를 빨리빨리 내려라.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경제가 어렵고 불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뭐 그 어떤 불황도 그 강하게 오진 않았죠. 물론 이제 양극화가 좀 심해지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매크로를 막 흔들 정도까지는 아니고 금융시장을 흔들 정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이미 다이먼은 늘 이제 그 연준에다가 그 금리를 내려라, 불황이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앵무새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 뭐 은행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일부는 조금 생각을 했어요, 자산을. 왜냐면 대출이 좀 부실이 되면서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걸 보고 이제 그 좀 무서워하는 거죠. 2008년에 재림이 아니냐, 똑같은 일이 반복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 17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고, 뭐 사실 지금 보면은 미국 기업들의 파산율이 정말 역대급 높거든요. 그런데도 매크로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GDP도 상당히 좋은 상태고, 물가도 살짝 예전에 비해서는 높은 듯 하지만 그게 뭐 소비를 완전 엄청나게 위축시킬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상은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지만 이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근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2000년, 2020년 이후부터 진짜 창업이 그 미국에서 많아지긴 했어요. 왜냐면 IT가 이제 쭉쭉 발전을 하게 되면서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물론 이제 스타트업들은 2015년 이후부터도 상당히 많아졌긴 하지만 2020년부터는 이제 그 초저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팬데믹 이후부터, 그러면서 이제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뭐 개나 소나 다 취업하고 나라에서 콩돈 받아가지고 또 창업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뭐 그 이런 현상들은 뭐 어느 나라에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근데 걔네들이 이제 못 버티고 이제 파산한 건데, 얘네들의 파산이 전체적으로 매크로를 망가뜨릴 정도의 그런 파급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파산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뭐 큰 건 아니고 다 자잘자잘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지금 구인난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고 사람이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자리는 많은데, 그런 추세는 이제 팬데믹 이전에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쭉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유연한 고용시장이라는 그런 최고의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다른 직업을 찾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또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을 미국이란 나라는 막 그 뭐 뭐랄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이렇게 난도질을 찍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도 우리는 산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 이직과 뭐 고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유연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그 기업의 파산을 잘 이제 받아들이는 굉장히 이제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어쨌간에 이번에 파산을 했던 그 두 개의 그 약간 그 자동차 오토론 쪽 관련된 곳들, 이런 쪽들은 약간 사기 혐의가 조금 많은, 그냥 약간 뭐 돈을 좀 이렇게 폰지처럼 돌린 이런 쪽들이다 보니까, 이거 뭐 이런 기업들 두 개의 파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위험이 있다라고 하기엔 좀 잃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규모 은행 위기는 2년 반 전에 제가 미국에 딱 도착했던 2023년 그 3월 달이었죠. 3월 달에 SBB 사태가 터졌었고, 그
자이언뱅크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 말로는 시온뱅크, 예,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름이죠. 시온산. 그 시온뱅크도 저는 이제 몇 번 이제 그 미국 여행하면서 봤었는데 이런 은행들이 문제가 이게 딱 터졌을 때 바이든 정부가 돈 엄청나게 퍼부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트럼프도 가만히 안 있겠죠. 가만히 안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미국 그 은행들의 그런 그 질서를 이렇게 약간 그 픽스하고 있는 큰 은행들이 지금 이미 뭐 이런 걸 문제를 가지고 해서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별로 없어요. 이번에 실적도 나온 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상태도 아닌 거고. 사실은 근데 이제 실적이 잘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온 거는 기저에 이런 일들이 터졌기 때문에 그 오토론 관련된 이런 기업들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불안한 거 아니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주가는 많이 못 오르더라고요. 근데 작은 은행들이 망가지게 되면은 2023년 3월 달 때처럼 그 큰 은행들이 그 튼튼한 큰 은행들이 망가진 은행들을 이렇게 사버리면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작은 은행들이 문제가 터지게 되면 또 큰 은행들이 또 저가로 저가로 사서 그런 은행들은 이제 집어삼키면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도 언론들이 또 2008년에 재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도 현혹시키고 겁을 주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나스닥 기준으로 볼 때는 2.4% 정도 마이너스긴 한데 고점 대비로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들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 자체는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뭔가 많이 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뭐 어제도 뭐 오클로라든가 뭐 이런 뭐 종목들 그러니까 이익을 못 내는데 주가는 시총이 몇십 조 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퀀텀 쪽도 그렇고 SMR 쪽도 그렇고 SMR은 저는 별로 좋게 안 보는데 왜냐면 얘네들은 2030년이 지나서야 매출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미 시총은 몇십 조 원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몇십 조 원까지 시총이 올라가는데 한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여기 그 시총을 올려놓은 것도 사실 좀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실망을 하고 있고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하루에 막 좀 종목도 빠지고 보니까 10% 15%뭐 퀀텀 쪽도 마찬가지고 퀀텀 쪽도 저는 퀀텀 쪽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데 너무 시총이 너무 비싸졌어요. 제대로 된 이익도 못 내는 기업들이 전부 다인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컨텐츠 쪽에 관심 있어서 좀 봤는데 아 이게 사기에는 좀 그렇다. 뭐 한 달 사이 세 배씩 오른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근데 이익은 없고 계속해서 돈을 태워야 되는데 언제 제대로 된 이익이 날지도 뭐 매출은 조금씩 나오는 기업들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익이 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이미 뭐 시총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언젠가 쉽게 반토막이 나요. 왜냐면 그 센티멘트,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뭐 기분에 따라서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그냥 그림만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그런 그 기분이란 거는 이런 뭐 신용 사건 비슷한 게 터지거나, 뭐 다른 게 터지거나, 관세 전쟁 같은 게 터지게 되면은 이게 또 반토막이 또 쉽게 되거든요. 왜냐면 개인들이 다 들어가서 올린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은퇴자금, 저 같은 은퇴자로서는 투자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불안한, 어려운 그런 투자죠. 뭐 혈기왕성한 20, 30대 분들이야 뭐 코인 뭐 레버리지 해가지고 선물해가지고 막 투자 그러시긴 하겠지만 제 채널을 보신 분들 웬만하면 은퇴자하신 분들 아니면 보수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산업군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SMR이라든가 그 소형운전죠.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력 생산이 너무 부족해요. 중국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중국은 전력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상당 부분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거의 공짜로 전기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한다고 하는데 원전이라는 게 한 번 설치하는 게 그 원전 여기도 원전 고리 원전은 제가 한두 달 전에 갔다 왔었는데 그 커다란 그 부지를 선정한 것부터 건설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오래 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전 건물 그 단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짓는 데 2, 3년 걸리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그 하이테크 이런 그 부품들이 이미 2030년까지 그 물량이 꽉 찬 상태여가지고 이걸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전을 기하급수적으로 공격적으로 이게 그 건설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전기 전력 생산을 그 기하급수적으로 올리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재생에너지에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 미국이긴 한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쪽에서. 근데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필수의 상황이, 왜냐면 뭐라도 지금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전력 생산을 해서 그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에 그 전력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력 쪽이 그 약간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컴퓨팅 파워의 싸움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렉트리시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말 모든 산업들을, 모든 그 매크로를 돌리는 그런 쌀 같은 건데, 에너지가.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전력적으로 전력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보다 더 어려움 겪고 있는 게 지금 유럽 쪽, 특히 서유럽이라든가 이쪽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쪽이 굉장히 수혜를 받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혜를 받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이런 내러티브 때문에 그림이 좋아서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그런 매출은 2030년 이후가 돼야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익도 그 이유. 매출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뭐 덤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경쟁이 치열한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익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가는. 근데 그게 가시화되기는 되려면 5년 이상,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유상증자하고 채권 발행하고 이러면서 돈 빌리고 하면서 또 스타트업 투자 받아가면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콘텀 점프하려면 5년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그때까지 이런 종목들의 그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반토막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테슬라 같은 그런 종목들이 마찬가지죠. 제대로 된 그 자동차 생산, 그 2017년, 18년도 그때 모델 3가 나오면서 가시화, 그 매출이 가시화가 좀 엄청난 그 커튼 점프가 있었고, 이익도 제대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뭐 파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뭐 벤츠에 인수된다, 애플이 인수해라,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얘도 인수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그게 안 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전까지 테슬라는 뭐 12불인가 20불에 2011년인가 12년도에 상장을 나서부터 엄청난 반토막을 한 수십 번 뭐그 일어났을 건데, 그걸 버틴 사람들만의 그 무거운 왕관을 이렇게 쓰게 됐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가 떨어졌던, 셀트리온도 비슷한 거죠. 그런 건데,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고, 제가 놔두면 오른다라는 얘기를 늘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익을 제대로 내고 그 성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 빅테크라든가 뭐 그런 쪽들을 보고 얘기를 한 거지, 개나 소나 다 잡주들까지, 이런 사실 원전주 같은 것도 잡주고 퀀텀도 사실상은 지금 뭐 기업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제표상 볼 때는 잡주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제 자산에 뭐 몇십 프로씩 뭐 몰빵하신 분들도 제가 볼 때 많을 거고, 우리나라 분들이 몰빵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투자에 대한 금액들이 작은 분들은 특히 몰빵을 좋아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시장이 조금만 빠져서 마이너스 2.4% 정도 고점 대비로 그렇게 조정이 있어도, 이런 종목들은 막 2, 30%씩은 그냥 빠져버리니까, 근본 없는 주식들은 이렇게 근본 이렇게 확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모두가 기뻐해야 될 장에서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 하신 국버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신 분들이랑 이런 잡주들 하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9월부터 제가 포모 장세가 지금 이어져서 10월 달까지는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 많거든요. 특히 이제 현금을 보유하다가 조정시 들어간다, 이런 전략을 했던 분들은 특히 더 들어간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그 고점에 사게 돼가지고 더 빠져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투자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건 이익이에요.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이건 정말 백투 베이직이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냥 내러티브만 보면 안 됩니다. 내러티브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게 언제 내러티브가 확 바뀌어버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겐세이 들어올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매크로에 볼 때는 그 센티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당장 뭐,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한마디를 탁 던져가지고 시장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또 뭐 이상한 것들이 턱 들어가가지고 또 망가뜨리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센티의 변화는 그 이렇게 센티로만 먹고 사는 기업, 그 종목들, 이런 기업들의 그 주가를 너무나 쉽게 무너뜨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깊이 마인드 하셔가지고 주식 투자할 때 기본을 생각하시고 이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시고, 구루들의 책을 많이 읽으셔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 그 주식 시장을 제대로 이제 그 위에서 조감하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단톡방에서 저희 이제 멤버십에서는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서로 소평을 나누고,
또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많이 코멘트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좀 노아의 방주 같은 곳에서 같이 좀 승선해서 시장을 제대로 보고 이제 감성 이런 그 감정 투자에 휩쓸리거나 뭐 유튜버의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이때다 해가지고 이럴 때는 트래픽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내 돈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왜 깨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뭐 무슨 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의 투자가 반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계좌를 잘 열어보지도 않아요. 자산에 100%가 들어가 있지만 그냥 지금 뭐 스테이블 하잖아. 솔직히 그 대형주들은 스테이블 하거든요. 대형 은행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소형 잡 은행들에 투자하는 거랑 대형 은행들하고 투자하는 거랑 이 다른 거랑 좀 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습니다. 있고 뭐 중소형주들 투자를 해볼까 해서 뭐 알아보는데 그렇게 막 액티브하게 알아보지 않고 있고 근데 좀 봐도 사실은 빅테크들이 워낙 이익을 잘 만들어내고 성장성도 엄청나고 이번에 TSMC가 이번에 매출 39% 폭등했고 이익도 엄청나 거의 19조 원 정도 그 3분기 이익이 이번에 삼성전자가 12조 원 정도 이제 이익을 냈는데 TSMC 19조 삼성전자 12조 이거 보면 삼성전자가 정말 싼 왜냐면 그 삼성전자가 저번 분기 때는 거의 3조 원 정도 그래서 4배가 뛰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전성기 때 10몇 조씩 이렇게 하던 기업이었는데 반도체 기술이 이제 나노 기술 그 미세 공정 그 제대로 이제 못하면서 대응 못하면서 이제 확 미끄러졌었는데 어쨌든 지금 장세는 이런 테크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장세거든요. 지금 디램 쇼티지가 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지금 이제 거의 초입에 있는 상태인데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디램 쇼티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재고 자체도 상당히 지금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샘 알트먼이 뭐 좀 툭툭 던지고 가는 얘기긴 하지만 뭐 월 90만 장인가요? 그 디램이 그 정도까지 필요한 지금 120만 장? 수치를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얘네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쇼티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 같고 GPU 쇼티지에 이어서 DRAM 쇼티지까지 이어지게 되면 뭐 TSMC라든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은 마이크론까지 포함해서 뭐 AMD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뭐 오라클이라든가 아바고 그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칩 메이커들은 지금 난리 났어요. 계속해서 상승 비문 맞고 있고 제가 저번 어제 그 동고 투자지에서 좀 쉽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샘 안트먼이 12월 달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동영상 서비스 어덜트 그러니까 성인용으로 이렇게 출시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동영상 서비스가 아니라 LMS 서비스로 약간 야한 얘기들 좀 하면서 사람들의 그 멘탈을 조금 이렇게 구워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결국에는 이 길로 가게 되더라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섹스 산업이라는 게 매체 미디어들을 새롭게 그 퀀텀 점프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렸지만 90년대 말에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크게 보급된 데 있어서는 그 오양 비디오라든가 무슨 그런 섹스 비디오들 그리고 뭐 토렌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또 MP3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욕구를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이 눈을 막 뒤집어 까게 만드는 특히 젊은 남성들이 이런 것들이 대박이 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세상 모니터 앞으로 이렇게 모이게 만들었죠. 그 전까지는 도스 돌리면서 막 그렇게 베이직 돌리면서 뭐 C++, 막 코볼 뭐 이런 거 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저 멀리 있다가 인터넷 앞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PC 산업, 인터넷 산업이 확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도 제가 후즈이어라든가 1kg 같은 그런 약간 짝짓기 섹스죠. 결국에는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런 신산업 신매체들을 이제 컨텀 시키는데 이번에는 이겁니다. 오픈 AI가 성인 컨텐츠, 성인 서비스를 이제 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12월 달부터는 텍스트 기반으로 하겠죠.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유료 20불 이상 내는 사람들한테는 유료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나노바나라든가 소라 이렇게 동영상 서비스로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앉는 거죠. 그 모니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뭐 소라라든가 뭐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영상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이 영상을 구동시키고 만들어주고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GPU가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GPU뿐만 아니라 DRAM도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정말 칩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제 생각에는 샘 알트먼이 90만 개 얘기를 하고 당연히 알고 얘기한 거겠죠. 지금은 현재 상황에도 지금 GPU는 모자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LMN 서비스 뭐 챗GPT 같은 거 이런 것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뭐 10억 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8억 명인가? 근데
전 세계 75 인구가 있으니까 아직 10% 남짓 그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도 이런 LLM 서비스를 통해서 업무에 이용하는 정도가 지금 9.7% 미국 기준으로 볼 때. 근데 미국이 상당히 높은 저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아직까지 AI에 대한 개념도 사실 없고, 다른 그 나라 기업들은 AI에 대한 그런 개념도 사실 없고, 이 그 산업에 그 있어서 계속 기업에 이렇게 그 적용하는 정도 상당히 지금 빈도도 낮은 상황인데, 지금도 GPU가 모자랄 정도면은 나중에 이런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또 한번 GPU가 타고 있다. 이 성인 서비스 때문에 GPU가 타고 있다라는 얘기를 샘 알트먼이 12월에 X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 매크로 지표들, 그 지금 나오는 은행 뭐 문제라든가 이런 신용 지표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길어봤자 한 달이에요. 팬데믹, 그 무지막지했던 팬데믹도 한 달짜리였고, 그 뒤에 뭐 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 은행 위기도 아니고 일부 사기친 그런 금융기관들, 오토론들, 이런 문제들이 터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금방금방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현금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 상태에서 좀 빠지게 되면 좀 사서 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데, 저처럼 그냥 계속 100% 갖고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잡스러운 종목들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익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지고 중소형 기업들, 좀 단단한 애들, 이런 애들을 발견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면 되겠지만, 저도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좀 알고 싶어요. 알고 계시면 좀 이렇게 리플 다셔가지고 같이 좀 사서 올립시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정말 변동성도 크고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정말 중요하게 잘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자,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